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진선여고 설명회 진행하게 된 유현지 강사입니다. 네, 제가 항상 설명회 시작에 앞서가지고 학교 입결부터 알려드리거든요. 가장 이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도가 있어요. 입결을 말씀드리는 의도가. 우선은 올해 서울대 합격자 7명 발표가 됐죠. 작년의 경우에는 11명. 근데 요즘엔 서울대보다 의대잖아요. 근데 진선여고가 유명한 게 메디컬. 그쪽으로 이제 입결이 굉장히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아직 메디컬에 관해서는 발표는 안 났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메디컬이 총 66명이에요. 그중에 의대가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디스콜 같은 데 보면 진선여고가 올해 왜 서울대 의대가 없냐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글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직 메디컬은 발표도 나지 않았고 서울대 의대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진선여고 안 그래도 빡세다 그러고 숙명 그래도 인원이라도 많은데 진선에서 우리 애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진선여고 충분히 지금 메디컬에서도 우수한 그 입결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학교에 대한 어떤 믿음과 애정 같은 걸 가지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진선여고 학교쌤들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수업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국어 과목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 같은 것만 봐도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제 소개보다 학교 소개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설명회는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저를 소개하고요. 진선여고 분석, 그리고 이제 진선여고 전략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한 안내와 무료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의가 2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예요. 그때 이제 보내주시면 아이가 듣고 선택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은 부모님께서 보시고 그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진선여고가 사실은 제가 올해로 횟수로 4년 차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이제 내신 강사만 약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대치동에서 가장 큰 국어 전문학원 김영준에서 제가 고위 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선을 계속 담당했으니까 자료 같은 건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농담 삼아 진선여고 10년 차 자료까지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수업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학교 분석부터 시작을 할 텐데 페이지는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 4쪽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특이사항 없습니다. 뭐 지필 60대 수행 40은 일반적인 경우에 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수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통 서답형 비중 30%, 그 다음에 약 26문항에서 뭐 28문항까지가 평균이니까요. 굳이 따지면 문항수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수능형 35, 내신형 65도 저희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 있긴 한데 그냥 봤을 땐 수능형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근데 왜 제가 내신형을 높이 샀냐면요. 수업 내용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수능형인데 수업과 연관성이 높아서 제가 65%라고 적은 거고요. 아마 학교쌤들의 의도는 수능형에 가깝게 출제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입학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이 약 13등까지. 그리고 2등급이 36등까지. 근데 슬프지만 진선여고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열심히 하고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진선여고 특징이 이제 3월에 학평 딱 끝나고 나면요. 그 전국에서의 등급도 알려주긴 하는데 진선여고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또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기준으로 딱 1학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예를 들어 1등급 커트라인이 85점이다. 그러면 성적표에 기분 좋게 그냥 1만 뜨면 되잖아요. 그걸 또 학교 자체 내에서 우리 학교 내에서 등급을 4%로 해가지고 나눠줘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등급 학생이 학교 내에선 4등급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선여고가 국어가 어려운가 이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쉽진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선여고는 국어를 애들이 너무 잘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전국 기준으로 보면 그냥 수월하게 1등급이 나오는데 이 학교에 모아놓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4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진선여고로 다니다 보면 나는 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인가 봐.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쉬운데 그냥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나는 그냥 전국에서 겨루고 있다. 전국에서 국어 잘하는 애들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나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열심히 합니다. 아무래도 여고니까 그렇고요. 그냥 역으로 돌려놓고 보면 대치동에서 안 그런 여고가 어디 있겠어요. 숙명은 숙명대로 그렇고 경기는 경기대로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고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세다. 특히 국어 과목, 영어는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어 너무 힘들지 않니? 그럼 애들이 영어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조금 학교 자체가 아이들이 열심히 하려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평균 점수 보세요. 잘 못 느끼시겠죠? 원래 고등학교 평균 점수 70점 밑으로 나옵니다. 아, 우리 진선 여고는 평균이 80점 넘습니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쉽냐? 아니에요. 애들이 다 잘해서. 다 잘해서 그렇고요. 좀 이게 어렵죠. 그 다음에 표점. 표점은 좀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 이따 제가 강남권 기출자를 보여드리겠지만 표점은 20점 내외거든요. 근데 표점이 10점에서 11점이에요.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진서는 경쟁이 치열한 게요. 상위권에서만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라 등급 사이별로 다 치열해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도 치열한데 2, 3등급도 치열하고 3, 4등급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엄마 나 포기할래.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3년 내내 수능 공부 안 하고 생각하면 학교쌤들도 워낙 좋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되게 잘 따르거든요. 진선여고가 특히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마음을 학교에 붙이면서 학교를 꾸준히 열심히 다니다 보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그리고 입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진선여고 기출을 반복적으로 풀이하는 게 좋긴 한데요. 선행을 할 거면 문법.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고3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작년에 고1로 내려오시면서 문제 유형이 확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그래도 진선여고가 암기형 문제를 꽤 많이 내줬었어요. 근데 고3을 담당하시던 쌤이 고1로 내려오시면서 약간 고3 스타일로 문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 진선 말고요. 최근 진선 기출이 더 중요할 겁니다. 문제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문법만 고정적이고요. 싹 다 변화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자, 페이지는 5쪽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작년에 하나 나왔어요. 하나. 1학기 중간 때. 장난 아니죠.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교과서에 있는 거긴 하지만 프린트로 나눠줘요. 우리는 교과서로 나가지 않고 진서는 프린트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 다 출처가 수능특강이에요. 근데 이제 출제 비중을 보시면요. 전체 비중에서 프린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자체가 프린트 의존인데 이게 조금 짜증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절대 시험범위 미리 공개 안 합니다. 질문해도 대답 안 해주세요. 그니까 수업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꼭 한 장씩 나눠주세요. 한 주에 꼭 한 장씩만 나눠줘가지고 이거 끝나면 그 다음 장, 이거 끝나면 그 다음 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에 중세국어가 이만큼 남았는데 2학기 기말 때 시험 직전에 진도를 쫙 나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법을 혼자서 하는 애들은 진짜 거의 사실상 힘들고요. 다 학원에서 미리 하거나 아니면 예상된 범위가 있으니까 애들이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해서 마지막에 나가는 거지 학교 자체에서 우리 시험 범위 이만큼이야라고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는 순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그래서 방법은 선행을 해야 되는데 프린트 안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교과서는 거의 마구잡이로 학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누적된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웬만한 프린트 다 갖고 있다. 1학년부터 3학년 것까지 프린트 다 갖고 있으니까 보통은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요. 생각보다 교과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서답형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타 학교는 거의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데 진서는 그냥 단답형. 그래서 암기는 딱 필요한 만큼만 암기하면 되고요. 최근에는 암기보다는 사고형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페이지 6쪽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3가지 사례를 넣어놓긴 했지만 첫 번째 자료는 그냥 그 EBS 수능특강에 나왔던 부분인데 서술형 문제거든요. 서술형 문제가 그냥 학교 프린트 안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정리한 내용에서 딱딱딱 문제 유형 보이시죠? 그냥 단답형이에요. A, B, C, D 이렇게 단답형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유형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문법은 문제 유형 자체가 수능 특강에 굉장히 연계가 많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과제부터 직후까지 최근 수능 특강 언어 매체로 수업을 다 해주고요. 문제 다 풀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이게 교과서 내용인지 뭐 프린트 내용인지 하시겠지만 이 내용은 수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애초에 공부를 학교 프린트 플러스 수특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지문형으로 문제가 나와도 조금 빠르게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문학 외부 작품이 나오긴 하는데 외부 작품 자체가 예상 가능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 대치동에서 어떤 강사가 우리는 진선여고 외부 작품 다 맞춰준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뛰어난 실력이신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학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을 학교 쌤들이 좀 예상하기 어려운 지문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원래 국어 잘하는 애들이 첫 시험은 잘 볼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원래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보게끔 내주는 유형이에요. 약간의 성실도를 요구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괴롭긴 하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수능형을 잘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학교의 이제 의도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딱 시험을 보고 나면 나 여태까지 국어 뭐 했는지 모르겠어 하는 게 예상하지 못한 지문을 계속 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공부 방법 역시도 그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계속 시험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외부 작품을 많이 읽는 연습, 푸는 연습이 기반이 되어야지 지금 당장 내가 바짝 한 달 공부했다고 그게 똑같이 나오는 건 그 문제 유형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중했던 사례들도 문법이나 독서 위주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페이지 7쪽이거든요. 교과서는 아주 적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법은 고정 범위, 수준은 고3이나 EBS,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꼭 1학기에 내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진짜 난도 중하일 거거든요. 그냥 학교 프린트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독서는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이렇게 진선여고가 좋은 게 학생들이 이제 학습 상황을 좀 고려해서 시험 범위를 만들어 주시는데 1학기 때는 화작을 좀 내주시고요. 2학기나 1학기 기말 정도로 넘어가면 독서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1학기 중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1학기 기말부터 2학기 중간 넘어가면 학교에서 EBS 수특, 작년의 경우에, 근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고3 수준의 모의고사를 원래 내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수업을 프린트로 나가고 거기서 문제를 낸다. 그래서 1학년부터 고3 수준으로 가르치고자 하세요. 그래서 문제 수준도 그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내도 애들이 다 잘 푸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진선여고 학급 프린트 제가 문학부터 문법, 화작, 독서까지 다 정리해준다.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릴게요. 공부 방법. 진선여고는 딱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들으면 못 풉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열심히 듣고 와줘야 돼요. 당연히 프린트도 열심히 따라가야 되고 보기를 잘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선여고는 학교 선생님 말씀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하나하나 다 적어놨다가 학원 선생님한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지언정 학교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암기형 문제가 좀 있었지만 최근에 그 고3쌤이 오신 후로는 암기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부담은 줄이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제 수업 특징은 이겁니다. 자, 페이지 9쪽인데요. 칠판에는 뭐 수업, 과제, 정리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저의 특징은 무제한 보강이에요.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수업은 3시간 기준이지만 3시간 끝나고 나서 앉혀놓고 더 해주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매주 보강을 해주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진성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여고 스타일의 문제들을 다 모아서 제가 아무래도 국어학원에 있었다 보니까 자료는 정말 자부할 수 있거든요. 강남권 여고 스타일의 문제를 다 뽑아서 주고요. 직전 보강이며 제시, 추가 보강까지 완벽하게 전 밀착 관리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해주냐면요. 이건 그냥 이미지니까 넘어갈게요. 어느 정도로 해주냐면 자, 페이지 11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제가 작년에 했던 클리닉이에요. 그러니까 매 시험 기간에 클리닉은 최소 2번 이상은 해줘요. 왜냐하면 문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법이 조금 약간 중하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클리닉 당연히 해주고요. 시험 보고 나면은 점수에 따라서 제시 및 추가 관리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선여고 시험이 뒤에 껴있다 그러면 여기에 껴있는 주말 있잖아요. 금, 토, 일 사이에 반드시 한번 불러다가 보강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뭐 화, 수, 목, 금, 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가 대비할 시간만 있다 그러면 불러서 꼭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진선 특징이 그래도 근거리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자주 부르면 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을 강조해가지고 제가 클리닉이나 보강 같은 건 정말 만족할 수준까지 다 해준다. 이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은 제가 준비한 무료 특강에 오셔가지고 아이가 진짜 수업 스타일이 맞는지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이거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첫 시험에 의문하고 맞춤법 파트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첫 시험에 시험 범위가 교과서 부록이 들어갈 텐데요. 부록은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록을 읽고 공부해오면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요거 제가 미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수업을 할 테니까 시간 되시면 꼭 신청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